안녕하세요. 킹감자입니다. 오늘 8월 31일 일요일이고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8월 잘 마무리 하셨습니까? 참 무더운 8월이고 9월이 오고 있는데도 날씨가 선선해지지 않네요. 디폴트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주에 아버지 칠순이셨어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용돈도 드리고 했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목돈을 드려봤는데 뭐 자식으로서 기분은 좋고, 상장패 있잖아요. 상장패를 하나 주문해가지고 거기다가 담아드렸더니 역시나 그 이미지적인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뻔한 거긴 한데 받으면은 이렇게 임팩트 있게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도 좋아하셨습니다. 최근에 참 어쨌든 좋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심리적으로도 조금 우울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 걱정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쁨을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지실 수 있는 것에 보탬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결혼을 못하고 있다든지 뭐 직업이 변변치 못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뭐 남들처럼 이렇게 용돈을 똥똥 드리거나 그러지 못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환갑 때도 거의 그냥 넘어가다시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참 어쨌든 뭐 회환이랄까요? 어쨌든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결국 나는 참 이거밖에 못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네, 뭐 그런 생각이 좀 크죠. 아무튼 뭐 올해도 이제 한 4개월 남아 있고요. 뭐 아버지 칠순을 겪으면서도 그렇고요. 그런저런 조금 다운되는 생각들을 품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좀 눈이 시려가지고, 이게 회사에 있는데 그 한 3일 정도 지속됐거든요. 시려서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인데, 이게 좀 일시적이길 바라고요. 당연히 그리고 좋아지겠죠. 이대로 평생 눈시림 현상이 있지 않을 거란 걸 이제 알죠. 예전 같았으면은 몸에 증상이 있으면 이거 평생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겠지만, 이제는 알죠. 이게 일시적인 거구나 라는 거. 처음에 허리 다쳤었어요. 허리를 그래도 한 30대 초반이네요. 초반 시절에 허리 다쳤었는데, 크게 처음으로. 그때 진짜 이거 평생 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호들갑 떨면서 그때 한의원을 알아보고 방문을 했는데, 나 이거 죽는 거 아니냐고, 나 이거 허리가 이거 지금 고장났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거기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주임 의사분께서 이 애송이야,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듯이 나를 대해주더라고요. 반겨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태도가 묘하게 안도도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근데 나는 심각한데 이 양반 장난하나, 왜 이래? 이런 느낌도 조금 없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다 그런 거구나. 그게 이제 자가치유해요. 우리 몸은 기본적인 방향은 자가치유다.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의학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또 직접적으로건 혹은 간접적으로건 체감을 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 뭐 요즘 여자 아이돌들 이제 아육대를 찍었기 때문에 8월 20 며칠에 그래서 그거 직캠을 보면서 이제 힐링을 좀 했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라이벌이 될 만한 여자 아이돌들도 침묵을 하거나 이렇게 막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됐어요, 이번에는. 특히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목격을 하면은 조금 힐링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죠. 키키랑 하츠투하츠랑 같은 날 데뷔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 잘 하면서 지내는 게 새삼 예전과는 좀 다른 풍경이다. 그리고 뭐 다양한 걸그룹들이 잘 지내는 모습 보면서 조금 그런 거 요즘 컨텐츠로 봤었고 그리고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 거기 이제 아린이랑 그리고 그 아스트로인가요? 거기 이제 산하라는 아이돌 출신 그 친구가 처음 아마 주연을 맡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이 연기를 보는 거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제 아린보다는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그 김지훈 역으로 나온 그 유정후 배우라는 사람 유정우인가 훈가 아무튼 유정우 배우 이 사람이랑 사나가 있는 모습이 더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정적인 갈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둘이 있을 때가 그래서 더 이렇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감정적인 이 출렁임이 있는 관계거든요. 둘이 나올 때만. 아린이랑 있을 땐 그냥 해피하고 뭐 좋은 모습, 풋풋함 이런 것들만 전달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엄청 와닿는 편은 아니고 그냥 이쁘다, 이쁘게 보인다. 뭐 풋풋함 이렇게 잘 풋풋함 정도를 느끼는 건데 이제 그 김지훈이 됐을 때 남자가 됐을 때가 둘이 막 갈등을 빚다 보니까 거기에 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주인공이 갈등을 빚을 때 이제 독자들은 혹은 시청자들은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있을 때가 더 보기가 좋더라. 그 설정 자체만 빼면은 그냥 생짜로 보면 그냥 남남 커플인 거예요. 그 이상한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걔가 여자가 바뀌어서 남자인 모습인 거를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로서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진짜 채널 확 돌려버려가지고 아예 보기도 싫은 그 남남 커플을 내가 왜 보고 있느냐.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 어쨌든 여자로 변한 거고 그리고 걔네 둘이 이제 남녀로서의 갈등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여자친구가 남자로 바뀌었어 겉모습이랑 그런 게 속은 여자인데 그런 상태임을 좀 상상하고 하다 보니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요즘 드라마 기대를 안 보고 봐서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뭐 요즘 저는 뭐 드라마니 영화니 뭐니 질은 다 상당 부분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보고 장난하는 것 같은 요소를 꼭 끼는 게 요즘의 드라마들의 특성인데 저는 그런 거 별로 또 안 좋아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냥 기대를 낮추고 보니까 오히려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나와 그 유정우 배우의 케미가 오히려 보기가 편안했다라는 재밌는 지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아리는 요 직전 S라인에서 또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아린의 그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이죠. 저도 거기서 처음 봤고 그래서 그 바로 직후에 나온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얘의 연기자로서의 가능성 이런 걸 발견하는 재미를 또 이렇게 그 요소로도 하나 봤었고 관점으로도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의 친구 역이었었던 그 여자 배우 있거든요. 그 배우가 아주 표정을 잘 쓰고 다채롭고 또 귀엽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 보는 맛이 있었어요. 그 참 풋풋했고, 그저 전반적으로 이제 20대 젊은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가정하고, 거기에 이제 세계가는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보니 풋풋함을 좀 오랜만에 설레임을 느끼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뭐 와 재밌다 수작이다 이러면서 본 건 아니지만 관성대로 그 나만의 포인트들을 몇 개 보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다는 거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S라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봤고, S라인은 근데 그냥 그것도 뭐 엄청 재밌어 보이진 않았고, 그 뒤에서 이상한 모습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거 전혀 좋지 않았고 실망했고. 근데 이제 꼬마비 그 작가 웹툰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반가움이 있었고 뭐 그랬죠. 좀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웃다가를 좀 기웃기웃하게 되거든요, 주말마다. 근데 이제 예전 영상 중에서 이렇게 찐친 두 명이 나와가지고 둘이 약간 틀어졌대. 그래가지고 그 각 측에 맞서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게 왜 뭐 틀어졌냐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거를 화해시키는. 보면서 또 여기서는 오래된 친구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라는 것은 중요한가 과연 그게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저도 문득 떠올려 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오래된 친구가 있고, 근데 그들과 연락은 제가 먼저 하는 일은 1년에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카톡상에서도 뭐 마음을 터놓는 말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가치가 없죠. 그치만 내가 그냥 인생에서 그래도 그 꽤나 긴 시간을 같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가치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란 사람은 이제 상식이나 전통의 상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 내 판단 기저에 이렇게 깔려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친구, 뭐 중마고 이런 거는 관성적으로 엄청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암묵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나이를 지날수록 실제와는 좀 달라질 때 현실에서는 진짜 그런가 싶은 상황이 자꾸 연출될 때 헷갈리는 거죠. 저도 그냥 관성적으로는 그치, 오랜 중마고는 참 중요한 친구들이고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은 다 자기 가정을 위해서 떠났고 찾아서 떠났고 1년에 나랑 소통하는 거는 정말 하루 정도 이렇게 연말 모임 가서 얘기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카톡이나 전화로 수시로 정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락을 취하면서 사는 정도가 되면 뭐 이런 고민도 안 할 텐데, 그 빈도수도 1년에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정말 딱 하루 정도만 소통을 그나마 하고, 그리고 그 하루도 좀 남의 눈치를 본달까 제가 그래가지고 좀 뭐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거기 나가서도. 그러다 보니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들과의 소통의 질, 뭐 진심 어린 소통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서는 그 오랜 친구가 25년지기 친구인데 이 상대 친구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말을 너무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 그의 입장이.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말을 좀 톡톡 쓰게 되고 꾸미는 것을 못하고 막 그런 말투를 갖고 그런 뭐 가치관이랄까? 그런 인격이 형성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악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듣는 사람은 그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도 다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은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친구니까 내가 어디서는 다 사회생활하면서 조절하고 있는 꼭 참고 있는 얘기들도 내 친구니까 좀 무장해제하고 좀 풀고 싶은 게 큰 거고 그거 이제 받아들이는 측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는 받고 상처는 받는 거니까 그 둘이 진짜 안 맞는 거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둘은 정말 진심으로 친한 친구다, 좋은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왜냐면 25년 지기 친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가시밭 같은 뭐라 그럴까 좀 안 좋은 요소들을 다 무마시킬 정도로 중대한 걸로 다가오잖아요, 보통. 25년 지기 친구다, 이런 거가. 그러니까 그게, 현실에서는 자꾸 나를 상처를 받는데, 그래도 25년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묵직하고 무엇과도 거의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누군가들은 쉽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조금 고민했다가 쉽게 나름대로 쉽게 판단해버려요. 아, 얘 그냥 손절해야겠다. 뭐 이런 건데 손절이 또 누구한테는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물론 저는 이렇게 좀 손절하는 편이죠. 이렇게 나한테 좀 상처가 좀 반복된다.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둘이 그렇게 딱 부딪히는 게 서로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둘이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은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다행히 친한 친구들, 지금 형성된 친한 친구들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고민으로는 그게 이제 채택이 안 되긴 하지만 내가 막상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하는 게 낫지.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그런 어쨌든 그러면서 그쵸. 오랜 친구라는 것이 과연 어떤 해석이 돼야 될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 좀 해봤다는 겁니다. 오전에.